자, 이번에는 문자열 분리 시 많이 사용되는 스플릿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플릿 메소드로 문자를 분리하면 각각의 분리된 문자열, 큰 문자열에서 각각의 분리된 작은 문자열을 토큰이라고 합니다. 토큰은 배열로 저장됩니다. 수강 신청 기간에 수강 신청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과목을 체크해서 수강 신청 버튼을 누르면 서버에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한 과목이 여러 개니까 그걸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어서 서버에 전송합니다. 그러면 서버에서는 전송한 문자열을 다시 각각의 과목으로 분리해서 처리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때 미리 수강 신청한 과목을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 때 과목명 사이에 콤마로 구분해서 하나의 문자를 만들어서 전송하면 서버 쪽에서는 이제 콤마를 구분자로 해서 분리해서 작업하면 쉽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스플릿 메소드를 사용하면 문자열에서 구분자로 구분해서 각각의 문자열, 토큰이라고 합니다. 토큰을 쉽게 추출할 수 있습니다. 추출된 각각의 토큰은 배열로 저장이 됩니다. 자, 예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자열 변수 프로트 데이터를 선언 후 사과, 배, 귤, 수박, 과일명으로 이루어진 문자열로 초기합니다. 각각의 과일명이 공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DPT 데이터 문자열 변수에는 똑같이 회사 부서명이 문자열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부서는 콤마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프로드 데이터 문자열 변수는 각각의 전자상품명이 저장되는데 이번에는 구분자가 대시입니다. 자, 그리고 문자열 타입, 배열, 데이터를 널로 초기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스트링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문자열을 스플릿 메소드를 이용해서 분리하겠다, 그런 의도입니다. 프로트 데이터 변수를 이용해서 스플릿 메소드 호출합니다. 자, 그리고 인자로 쌍따옴표 안에 공백을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트 데이터가 가리키고 있는 문자열에 대해서 공백으로 각각의 문자를 분리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사과, 바나나, 귤, 수박 각각의 분리된 문자열 토큰이라고 했습니다. 토큰이 데이터가 지금 스트링 타입 배열이니까 토큰이 4개니까 결국 자동으로 배열 랭스가 4인 데이터라는 배열이 생성되면서 처음부터 사과, 바나나가 차례대로 저장이 됩니다. 자, 폼은 돌면서 데이터 배열을 접근해서 각각의 요소 값을 출력합니다. 출력하면 사과, 바나나, 귤, 수박이 출력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부서 정보를 스플릿 메소드를 이용해서 자, 구분자를 이번에는 콤마로 지정합니다. 그러면 콤마로 구분해서 각각의 부서명을 데이터 배열에 차례대로 저장합니다. 폼을 이용해서 출력하면 똑같이 4개의 부서 정보가 출력이 됩니다. 자, 이번에 스플릿 메소드를 이용해서 대시, 하이픈이라고 합니다. 하이픈을 이용해서 각각의 전자기기 상품을 가지고 옵니다. 자, 그리고 또 폼을 이용해서 출력하면 별 요소의 값을 차례대로 출력하고 있습니다. 문자열에 대해서 구분자를 이용해서 토큰을 얻고 싶을 때 스플릿 메소드를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많이 사용됩니다. 자, 이번에는 스트링 클래스 제공하는 getByte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getByte 메소드를 이용해서 문자열의 문자들을 바이트 타입 데이터로 얻을 수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용도는 외부 장치와 연동 시 문자열의 암호화나 인코딩 시 주로 사용됩니다. 자, 우리 앞에서 문자열 사용할 때는 쌍따옴표 안에 여러 개의 문자로 구성된 문자를 이용해서 문자열 관련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문자열에 대해서 각각의 문자를 가져와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입력한 회원 정보를 최종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때 다 암호화해서 저장합니다. 그러면 문자열에 각각의 문자를 가져와서 암호화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 네트워크로 다른 이기종의 시스템하고 연동하는 경우, 자,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문자 인코딩과 네트워크와 연동하는 다른 시스템의 문자 인코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자를 전송하기 전에 미리 각각의 문자를 가지고 와서 서로 호환되는 문자 인코딩으로 변환 후 문자를 전송합니다. 자, 이런 암호화나 인코딩 경우처럼 문자열에 각각의 문자에 접근해서 작업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getByte 메소드를 이용해서 문자열에 각각의 문자를 얻어올 수 있습니다. 자, 최종 리턴되는 형태는 각각의 문자를 바이트 타입 배열로 얻을 수 있습니다. 코드를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자바 프로그래밍 문자에 대해서 getByte 메소드를 호출하면
자바 프로그래밍 문자열의 각각의 문자가 바이트 타입 배열로 리턴이 됩니다. 자, 요거는 오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자열에 대한 각각의 문자를 바이트 타입 배열로 가지고 와서 암호화 작업이나 인코딩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각각의 바이트 타입 데이터를 문자열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스트링 객체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뉴 스트링 생성자 호출해서 바이트 타입 배열에 저장된 문자 정보를 생성자의 매개 변수로 전달합니다. 자, 그리고 인코딩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디코드 네임 변수에 바이트 타입 배열에 저장된 문자가 최종적으로 문자열로 변환돼서 저장됩니다. 자, 우리 앞에서 문자를 사용하는 방법은 쌍따옴표를 묶어서 문자열 리턴으로 만들어서 문자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스트링 객체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스트링 객체를 생성해서 문자열을 사용하는 방법은 자, 이런 식으로 외부 장치, 즉 대표적인 외부 장치는 파일, 네트워크, DB입니다. 외부 장치와 연동해서 문자열 작업을 할 때 스트링 객체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다룹니다. getByte나 스트링 객체를 이용해서 문자를 다루는 방법은 뒷부분에 자바 IO나 데이터베이스 배울 때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헬로 문자열에 대해서 getByte 메소드 호출해서 똑같이 각각의 문자에 대한 바이트 타입 배열을 넣습니다. b.length를 호출하면 헬로 문자의 개수를 넣습니다. 바이트 타입 데이터에 저장된 문자 데이터를 이용해서 원래 문자로 복원합니다. new 스트링 생성자 호출하면서 바이트 타입 배열을 인자로 전달합니다. 자, UTF-8 인코딩을 설정합니다. 자, 그리고 2,3.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이트 타입 데이터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원하는 범위에 있는 바이트 데이터에 대해서 문자열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바이트 배열에 저장된 문자 데이터에 대해서 전체 문자열로 복원할 수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인덱스 범위를 지정해서 원하는 바이트 데이터에 대해서만 문자열로 복원할 수도 있습니다. getByte 메소드, 문자열에 대해서 각각의 문자를 얻어올 때 사용하는 메소드입니다. 그러니까 getByte 메소드는 문자열의 각각의 문자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하고 싶다, 이럴 때 getByte 메소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번에는 스트링 클래스에 새로 추가된 기능인데 문자열을 3개의 쌍따옴표로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문자열을 여러 줄에 우리가 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려고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줄 바꿔서 탭 들여서 이런 형식으로 출력하고 싶다, 이럴 때는 앞에서 우리가 학습한 것처럼 이스케이프 특수문자를 사용해서 콘솔에 우리가 원하는 형식의 문자열로 출력했습니다. 지금 보면 str1에 안녕하세요 문자열을 대입합니다. str2에 자바 프로그램입니다. 문자열을 대입합니다. 자, 그리고 자바 양단에는 또다시 쌍따옴표로 묶어서 출력합니다. 그러니까 역슬래시를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 결과에 이런 식으로 출력하려고 하면 str 문자열에 계획 문자 역슬래시에 또 출력해주고, 그리고 탭으로 띄워야 되니까 역슬래시 T 탭 기능하는 에스케이프 문자도 결합해서 출력해줍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더 복잡한 형식으로 문자열을 출력하라 이랬을 때 더 많은 에스케이프 문자를 사용해서 구현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코드에서 작성한 문자열 형식으로 그대로 콘솔에 출력해 주고 싶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위해서 새로 문자열 양단에 쌍따옴표 3개를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3개의 쌍따옴표 블락에 작성한 문자 형식대로 그대로 콘솔에 출력됩니다. 안녕하세요 해서 줄 바꿔서 들여쓰기 해서 자바 쌍따옴표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코드에서 작성한 형식대로 실행하면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구현한 것처럼 복잡하게 여러 가지 이스케이프 특수 문자를 이용해서 굳이 구현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개의 쌍따옴표 양단에 우리가 출력하고 싶은 형식대로 문자열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알아두면 좋은 내용인데, 자, 우리가 스트링 타입 변수를 초기화할 때 어떤 경우에는 널로 초기화하고 어떤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2개의 쌍따옴표로 초기화했습니다. 차이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링 타입 변수를 널로 초기화하면 메모리에 아직 스트링 객체가 생성되지 않은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자, 이런 식으로 쌍따옴표 2개로 초기화하면 일단 메모리에 스트링 객체는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쌍따옴표 안에 아무런 문자가 없으니까 길이가 0인 문자를 가지는 객체로 초기화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코드를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str1이 널로 초기화되어 있습니다. str2는 쌍따옴표 2개로 초기화됩니다. 자, 실행하면
자, STR2가 가리키고 있는 요 쌍따옴표에 대한 객체는 메모리에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STR2가 가리킵니다. STR1은 널로 초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STR1이 가리키고 있는 객체는 없습니다. 따라서 STR1.length를 호출하면 null pointer exception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STR1은 아직까지 아무런 객체를 가리키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반면에 STR2.length를 호출하면 STR2는 쌍따옴표 두 개로 초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메모리에 스트링 객체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문자열의 길이는 0입니다. 그러니까 length를 호출하면 0이 출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참조 변수 str1에 hello를 결합하면 str1의 초기화 null이 문자열로 변환됩니다. null hello가 출력이 됩니다. 반면에 str2에 hello를 결합하면 지금 str2에 아무런 문자열이 없습니다. 그러면 hello만 출력이 됩니다. 참조 변수를 null로 초기화한 경우, 빈 문자열로 초기화한 경우 어떻게 다른가 구분해 주세요. 자,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스플릿 메소드 사용해제 EX 공유 패키지에 클래스 만듭니다. 스플릿 테스트. 자, 프로 데이터를 사과, 바나나, 귤, 수박, 과일 이름으로 이루어진 문자열로 초기합니다. 각각의 과일 이름은 공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DPT 데이터 참조 변수는 부소명으로 이루어진 문자열로 초기합니다. 콤마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프로 데이터는 전자제품 이름으로 초기화됩니다. 각각의 전자제품은 하이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는 스트링 타입 배열입니다. 널로 초기화합니다. 프로 데이터 참조 변수로 스플릿 메소드 호출하면서 인자로 공백을 지정합니다. 그러면 프로 데이터가 가리키고 있는 문자열에 대해서 공백으로 각각의 문자열을 구분합니다. 그러면 사과, 바나나, 귤, 수박이 차례로 분리돼서 데이터 스트링 타입 배열에 차례대로 토큰이 저장됩니다. 폼을 이용해서 데이터 배열의 값을 출력하면 사과, 바나나, 귤, 수박 차례대로 출력이 됩니다. 똑같이 DPT 데이터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스플릿 메소드 호출하는데 자, 이번에는 구분자가 컴마입니다. 그러면 인사부, 회계부, 개발부, 관리부가 데이터 배열에 차례대로 저장됩니다. 자, 실행하면 자, 부서명 4개가 차례대로 출력됩니다. 똑같이 프로 데이터를 스플릿 메소드 호출해서 하이픈으로 분리합니다. 실행하면 전자제품명이 출력이 됩니다. 스플릿 메소드로 구분자를 지정해서 문자열을 지정한 구분자로 편리하게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실습한 주민등록번호 별표 처리 문제도 주민등록번호가 하이픈으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스플릿 메소드를 이용해서 하이픈으로 구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별표 처리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일이 문자열 관련 메소드를 이용 안 해도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getByte 메소드입니다. 자, EX03 패키지를 새로 만듭니다. getByte 테스트. getByte 메소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예외 처리하는 방법은 16장에서 상세하게 배웁니다. 자, 임포트를 합니다. name 스트링 타입 변수에 이순신 문자열로 초기합니다. name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getByte 메소드 호출합니다. UTF-8로 각각의 문자를 가지고 옵니다. 자, 그걸 encode 바이트 타입 배열에 각각의 문자를 배열 요소에 저장합니다. 문자를 바이트 데이터로 가져온 후 이제 처리한 후 원래의 문자로 복원합니다. 자, 복원 시 스트링 객체를 이용합니다. new 스트링에서 encode 바이트 데이터를 생성자 인자로 전달합니다. 자, 그리고 UTF-8로 인코딩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복원한 문자를 디코드 네임에 대입합니다. 디코드 네임 1을 출력하면 이순신이 출력이 됩니다. 문자열에 각각의 문자를 가져와서 처리하고 싶을 때 getByte 메소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hello 한글이 아니라 영어입니다. 영어 문자열을 getByte 메소드 호출해서 각각의 철자에 대한 바이트 데이터를 바이트 배열에 얻습니다. 자, b.length 호출하면 5가 출력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자열로 복원합니다. new string 해서 자, 스트링 생성자 호출 후 바이트 데이터 b를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2,3에서
스트링 객체로 바이트 타입 데이터를 원래 문자열로 복원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지정해서 인덱스의 조건에 해당되는 바이트 데이터만 문자열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의미는 2니까 바이트 배열에서 세 번째 요소부터 그 뒤에 있는 세 개의 문자를 조합해서 문자열로 만들어라, 그런 뜻입니다. 실행하면 LL로만 출력됩니다. 그러니까 2니까 세 번째 문자, 첫 번째 L부터 시작합니다. 시작해서 L 포함해서 세 개의 문자 LLO입니다. LLO가 출력이 됩니다. getByte 메소드를 이용하면 문자열에 각각의 문자를 얻어와서 우리가 원하는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getByte 메소드는 주로 자바 I/O 작업이나 네트워크 연동 시 많이 사용됩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열 멀티라인 연산자 기능입니다. EX04 패키지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스트링 멀티라인 테스트. 기존에는 우리가 콘솔에 문자열을 원하는 형식으로 출력하고 싶을 때 역슬래시-n이나 역슬래시-t 앞에서 배운 이스케이프 특수 문자를 조합해서 하나의 문자를 만들어서 출력했습니다. 실행하면 자, 이런 식으로 출력합니다. 자, 근데 쌍따옴표 3개로 이루어진 멀티라인 연산자를 이용하면 3개의 쌍따옴표 안에 출력하고자 하는 형식대로 문자를 작성해주면 실행 시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실행하면 자,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이런 기능도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참조 변수를 널과 빈 문자열로 초기화 시 어떻게 다른가 보여야 됩니다. 널은 empty string 테스트. 자, str1은 널로 초기화합니다. str2는 쌍따옴표 2개로 이루어진 빈 문자열로 초기화합니다. str1.length를 호출하면 자, 실행하면 예외가 발생합니다. null pointer exception 예외입니다. 보면 말씀드렸듯이 str1은 지금 널로 초기화했기 때문에 아무런 스트링 객체를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리키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length 매수를 호출하니까 null pointer exception 예외가 발생합니다. 반면에 str2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length 매수를 호출하면 length 1호는 0이 리턴됩니다. 의미는 빈 문자열로 초기화하면 일단은 메모리에 스트링 객체는 만들어집니다. 그걸 str2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링 객체는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length 매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빈 문자열이니까 길이가 0입니다. 그 length가 0입니다. 그러니까 length 2에는 0이 리턴됩니다. 자, 출력해보면 0을 출력합니다. 스트링 타입 참조 변수를 널로 초기화한 것과 빈 문자열로 초기화한 것과의 차이점 알아두세요. str1이 지금 널로 초기화했을 때 str1과 헬로를 결합하면 널이 문자열로 변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널 헬로가 출력이 됩니다. 반면에 str2에 대해서 헬로를 결합하면 지금 str2가 빈 문자열이니까 헬로만 출력이 됩니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자, 이상으로 스트링 클래스에 제공하는 여러가지 문자열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문자열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라 그랬습니다. 문자열 관련 메소드 외에 더 많은 메소드 기능이 스트링 클래스에 제공됩니다. 그건 필요시 API 문서를 참조해서 찾아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필요한 문자열 기능이 스트링 클래스에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면 스트링 클래스에 제공하는 메소드를 조합해서 문자열 기능을 구현해야 됩니다. 더 많은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방금 학습한 getByte, index of, 이미 학습한 메소드들도 있고 그 외에 다른 메소드들도 많습니다. 자, 스트링 클래스에 대해서 요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자열 상수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문자열 상수, 즉 문자열 리터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처리하면 됩니다. 한번 생성된 문자열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문자열에 대해서 메서드를 이용해서 문자열에 대해서 변경을 가하면 기존의 문자열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변경된 문자열이 새로 메모리에 생성됩니다. 문자열의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합니다. 스플릿 메소드는 구분자를 이용해서 쉽게 문자열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스트링 클래스에 대해서 학습해 봤습니다. 스트링 클래스 입문자 입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클래스 기능입니다.